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드디어 이것이 나온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가 전세 대출 막는다.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제한 검토란 기사였어요. 자, 기사 내용을 좀 종합해서 살펴봤더니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자체적으로 고가 전세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SGI 관계자도 전세 보증금 한도를 제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공적 보증의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 금액 상한이 최대 5억 원이에요. 그래서 5억 5천짜리 전세 계약 체결했으면 공적 보증에서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적 보증은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전세 계약을 15억짜리라든 20억짜리라든 5억까지 사적 보증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가 전세 기준은 9억 원 혹은 15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기준으로는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 그리고 10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럼 고가 전세 기준 방지는 9억 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수요자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가격 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더라. 한꺼번에 9억으로 낮추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15억 원으로 시작해서 9억 원을 단계적으로 낮추든 12억 원으로 시작해서 9억 원을 낮추든 이런 방안이 지금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과 보증업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한테 지급을 해요. 그리고 상환 요구도 집주인한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주하고 실제 상환을 부담하는 대상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은행은요 전세 반환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증업체가 등장합니다. 왜냐면은 이 전세자금 대출은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대출이에요. 왜? 등기가 안 되는 상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미상환 우려가 크다 해서 여기에 보증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보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90%에서 10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보증업체는요, 이 전세 반환 채권에다가 채권을 양도받거나 질권, 담보로 설정해서 안전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보증업체는 집주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야, 너 이거 전세 반환 채권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문제없게 네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통보를 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신용대출에 가까운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좀 위험성이 크잖아요. 보증제도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무위험 대출이 된 겁니다.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이죠. 그래서 금리를 낮게 책정해 주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는 기관은 어디가 있냐? 아까 세 군데가 있다 말씀드렸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자, 대출 대상은요, 주택금융공사는요 수도권 5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5억 이하, 지방은 4억 이하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럼 대출 한도는 어느 정도 되냐?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2억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범위에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똑같이 전세보증금의 80%고요.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5억까지 가능해요. 자, 은행이 보증해주는 비율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0%,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100%에 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이제 출석해가지고, 야,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5억에서 7억으로 올리겠다 이야기를 했죠. 이미 올리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시행이 안 됐거든요. 자, 그걸 보고,
야, 지금 전세자금 대출 5억까지 되는 거 이거 7억까지 늘려주나 보다. 정부가 미쳤다 이렇게 비난하신 분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대상이 수도권 5억 이하로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지역 5억 다 넘잖아요. 그럼 대출 대상이 줄어들어 버리네. 그건 전부 다 사람들이 공적 보증이 아니라 사적 보증에 도움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7억으로 올리자. 대출 대상을 수도권 7억 이하로 올리자고 정치권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 대출 대부분 서울 보증보험에서 진행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균 6.4억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서울 보증보험이요. 대출 대상을 지금 무제한에서 축소 발표하게 되면 전세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서울 보증보험이 발표하는 금액만큼 그 이상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거의 10명 중 9명은 이 전세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예 내가 내놓은 전세 금액이 대출이 안 되는 금액이다? 그러면은 보러 오는 사람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몇 언론들은요, 이번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15억 대출 금지선과 같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의 10억 초과 주택의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억 초과는 아파트 대출 매매 잘만 됐고 가격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매매는 주택담보대출 없이 갭 투자로 가능했고 실제 이런 초고가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갭 투자였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났다? 이번에 잠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봤더니 야, 거래량이 7분의 1로 줄어들었더라. 그러면은 실제 거래량,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량 7분의 6이 다 갭 투자였다는 거잖냐. 자, 그래서 이 15억 대출 금지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달라요. 왜? 전세자금 대출 전세 수요자 대부분이 이 대출 없이 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구조고 특정 금액대에 대출 불가능한 금액을 설정해 버리면 그 가격대의 전세 수요는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의 발표를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10억 초과 금지로 할까? 근데 좀 10억 초과 금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주택담보대출 매매가격 금지선이 15억인데 야, 전세는 15억 너무 많잖아. 좀 줄이자. 10억 초과 금지? 10억 초과 금지면은 솔직히 대상이 굉장히 축소돼요. 그러면은 9억 초과 금지? 이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애매하죠. 왜냐면은 12억 초과 금지로 하게 되면 강남 상구에 있는 전세 아파트들이 많이 타격을 받는데 9억 초과 금지하면요,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뭐 강동구, 마포, 과천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전세 가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억 또는 15억 선에서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만약 시행된다면요, 일단 이 두 가지는 확실할 것 같아요. 기존 차주는 적용을 안 시키고요, 신규 차주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내년에 전세대출 분할 상환이 시작되죠. 그때 어느 정도 시간에 대비할 수 있게끔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현재 전세 시장의 이상 조짐이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자, 이게 아직 언론을 통해서 공식화된 건 아닌데요. 전세가 안 나간다는 이야기가 좀 10월부터 계속 들려요. 자, 실제 10월 달부터 전세 매물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도 그래요. 이게 전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매물이 소화 안 되고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가장 큰 원인은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19년 8월에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가 2.07%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 1.5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작년 8월이 금리가 가장 낮았던 시기예요. 자, 그런데 현재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3.0에서 3.2가 최저로 잡혀 있습니다. 거의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3.0도 없어요. 대부분 3.2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요, 1.6에서 1.8에 계약한 차주가요, 3.2에서 3.6 사이로 갱신 통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 최근에 0.5% 기준금리에 포커스가 맞춰진 전세금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자, 그 시기만큼 전세 대출이 마음껏 되는 환경도 아니고 또한 금리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가격이 안 맞아서 수요가 계속 안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매물이 쌓이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달 정도 쌓이잖아요. 그때부터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자, 그리고 추가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전세대출 규제도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잔금 이후에 전세대출 금지되는 건 다 아시죠? 임대차 계약성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대면 방식의 전세대출이 중단돼서 아무래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5% 정도는 전세대출 금액 5%는 2년간 분할 상환해야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전세 세입자의 자금 확보를 억누르고 있고요. 이것이 고가 전세의 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년에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매매가 거래급감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전세도 이런 식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규제가 강화된다면요, 전세 수요, 특히 고가 아파트의 전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년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돼서 수요가 줄어들 때 집주인이 안 팔면 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이 못 버티고 파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보유세가 끝도 없이 올라갔을 때 두 번째가 바로 전세 가격이 불안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세 가격 하락 요인은요, 매매 공급의 증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세 가격 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고가 전세 대출 규제 부분은요, 고가 아파트의 수요 급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대의 기준이 잡힐지 현재로서는 예상이 불가능하지만 이 정보도 나오면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현재 부동산 시장이 2010년, 2011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 여러분도 더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상황이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좀 더 위험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미리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